자, 사우가 중이수 그리고 검고술 꽂아놓고 어화 세상 번림내야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다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쓸 겁니다. 자, 사우가부터 볼게요. 사우가. 자, 사우가 같은 경우는 1번 갈래. 자, 갈래는 이제 평시조입니다. 사우가는 평시조예요. 평시조. 자, 2번 성격. 성격은 예찬적, 칭찬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우가가 뭐냐면 네 명의 네 명의 친구에 대한 노래다 이런 뜻인데, 이 뭐 소나무, 대나무, 국화 하나 뭐더라? 매화, 매화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칭찬하는 그런 게 이제 사우가라 볼 수 있습니다. 예찬적. 그리고 나서 교훈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약간 이런 교훈적인 것도 있다. 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특징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자연물의 의인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의인화해가지고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친밀감 드러낸다. 두 번째, 자연물이 지닌 속성.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이끌어낸다. 낸다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대상이 지닌 속성에서 유교적 가치를 이끌어내서 예찬한다. 뭐 이제 충의, 뭐 절개, 뭐 이런 것도 있죠. 유교적 가치 이끌어내어 예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후가부터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사후가부터 먼저 보면은 자, 일단 여기 이 작품은 이제 절개를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에 비유해서 노래한 것이고, 이 사후가 중에 이수는 국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화의 이제 맑고 고결함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동쪽 우레 울타리 쪽에 이제 심은 국화, 귀한 줄 누가 아니 하겠어. 이 국화는 여기서 제재라고 볼 수 있고, 국화는 뭘 상징하는 친구예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 친구죠. 그래서 국화 귀한 줄 누가 아니? 국화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귀함을 모른다는 거야. 국화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봄볕을 맞이하고 마다하고 찬설이 혼자 피니. 국화 언제 펴? 국화는 가을에 피죠. 그래서 봄에 안 피고 찬설이 가을에 핀다요. 가을에. 알겠죠? 설이는 가을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가을에 혼자 피니 시련과 고난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로 바꾸면은 오상고절입니다. 요런 거 내신에서 사자성어 문제 좀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화의 속성, 예찬.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다? 주제를 드러낸다. 어즈버는 그냥 뭐 추임새 같은 겁니다. 청고한 아주 깨끗한 내 벗이 다만
너뿐이야 이러면서 이제 국화를 이제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청구한 네 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뭐 그냥 의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의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다. 그래서 나의 친구 국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국화 짱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검은고 술 꽂아놓고 자, 검은고 술 꽂아놓고 자, 1번 자, 검은고에다가 이제 그 술을 꽂았다. 우리가 마시는 그 술을 꽂았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검은고를 이제 하면은 이렇게 검은고 채 같은 게 있어요. 검은고 채. 그걸 술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검은고 채를 이렇게 딱 꽂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래는 평시조예요. 자, 2번 성격. 성격은 풍류적. 지금 되게 검은고 술을 꽂아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풍류적이고 낙천적이다. 풍류적이고 낙천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 자, 첫 번째로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요. 그래서 감탄형 종결어미 사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뭐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감탄형 종결어미 사용 해서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다? 정서 드러내고 있다.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이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사대부의 흥취를 보여주는 사대부 흥취. 내가 이제 검은고를 타는 것 자체는 사대부의 흥취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가난한 사람들 검은고 못 탔어. 검은고가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부의 흥취를 보여주는. 근데 겁나 웃긴 게 뭐냐면은 얘가 되게 가난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지? 검은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대부 흥취를 보여주는 소재를 통해서 또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청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을 통해 전원 생활에 이제 막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전원 생활에 정적을 조용함을 깨는 상황 묘사. 자,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전원 생활의 정적을 깨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벼슬자리를 멀리하고 전원에 은거했던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류와 여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 보면요. 검은고 술을 딱 꽂아두는 거야. 검은고 이제 그 채야. 검은고 채에 딱 꽂아두고 호젓이 낮잠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술을 이제 딱 꽂아두고 검은고 연주하다가 술대 딱 꽂아두고 그리고 나서 낮잠 한숨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인문에 개가 짖으니 개가 짖었어. 개가 짖는다는 건 뭐야? 누군가 왔다는 거야. 누군가 왔다는 건 뭐야? 내 친구가 왔다는 거고, 이 반가운 벗이 이제 찾는 이가 없는, 찾는 이 없는 전원 생활에 이제 즐거움을 주는 존재다. 존재. 찾는 이 없는 전원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존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야, 이제 여기서 뭐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도누법도 나타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벗은 아니겠죠, 당연히. 점심도 하려네요. 점심도 먹으려고 하니까 저번에 외상으로 샀던 탁주, 외상 탁주 그거 갖다 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상이야, 외상. 외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가 지금 돈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소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뭐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령형 종교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화 세상 번림내야를 보겠습니다. 어화 세상 번림내야. 자, 첫 번째 갈래부터 보겠습니다. 갈래는 요거는 이제 딱 봐도 길죠? 그래서 사설시조야. 자, 2번 성격. 성격은 수능적입니다. 아, 그래야지. 어쩔 수 없지. 막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수능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달관적이야. 달관적이라는 거는 속세를 좀 벗어났다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세에 매여 있지 않고 속세에서 벗어나서 좀 속세를 초월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달관적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특징 첫 번째로는 중국 고사 인용.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제 덧없음을 이걸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 인생 의미 없다, 인생 무상이 여기서 살짝 나온다 보시면 돼요. 덧없음을 노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자, 비유적 시어. 비유적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의식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제의식 나타내요. 주제의식 드러냄. 자, 세 번째는 이제 서리법. 서리법을 사용해서 서리법을 통해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다.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강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작품을 보겠습니다. 작품 보기 전에 요거 잠깐 특징만 한번 보고 가면은, 자, 이 작품은 부귀영화의 헛됨과 짧은 인생의 허무. 그래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놀면서 인생을 즐길 것. 어차피 인생은 짧고 다 헛된 거야. 그럼 놀아.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 즐길 것을 권하고 있는 사설시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를 보면요. 어화 세상 번림내야.
그냥 읽으시면 돼. 세상 사람들이여. 여기 세상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체를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귀공명 하늘마소. 부귀공명 한탄하지 마. 명령형 종결어미도 나타나고 있어요. 명령형 종결. 뭐뭐 하지 마. 부귀도 뜬기름이요. 이제 공명은 풍진이다. 둘 다 지금 어떻다는 거야? 긍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 둘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뜬구름, 풍진 다 부정적인 거야. 다 의미 없다는 거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지고 구약하던 진시황도 이제 진시황이라는 어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야. 진시황 옛날 이야기. 진시황도 여산의 한때기 푸른 무덤도 있고, 진시황도 이제 100년도 못 사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하려 했지만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신선들을 떠한 한무제도 죽었다는 거야. 결국 이제 백발만 휘날렸다는 거야. 결국에는 결국 다 늙어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이 공평하고 바른 도리다. 백발이요 못면할 손 그 길이라 이러고 있는 게 죽음과 늙음을 거스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운명이 인식하고 있어서 약간 운명론적인 운명론적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능적이야. 그래서 이 진시황과 한무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사가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언급만 해도 고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안 놀고 뭐 하겠냐? 우리 같은 이제 덧없는 인생, 그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이 진시황과 한무제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할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냥 놀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죽음과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극복할 수 있겠니? 약간 그런 얘기하고 있다라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 볼 수 있어요.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국화는 지주와 절개를 뜻하고요. 검은고는 여유와 풍류, 점심탁주도 여유와 우정. 그래서 백발, 푸른 무덤 이런 건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어화 세상 번림내야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자연의 영원함, 영속성을 뭐 비교 대조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거야. 왜냐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 자연의 영속성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좀 넘겨서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 친구라는 벗이라는 상대방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서가 단조롭지 않고 입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야?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정서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 선지에서 말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청자를 설정하여 말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정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정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나 슬퍼! 라고 하면 슬프다는 단면적인 부분만 보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부분을 보여주면은 나의 정서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인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정서의 입체성이 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아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우가, 그리고 검은고 술 꽂아놓고, 그리고 어화 세상 번림내야 이 세 개의 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